아웃사이더 대선 후보 아웃! 지금 국민의힘은요 사실상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 곰탱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그리고 인재를 절대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이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들을 주로 외부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꼽았습니다. 이걸 아웃사이더 정치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웃사이더 대선 후보 아웃!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 일단 집권을 목표로 모여있는 무리, 집권을 목표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가지 목표로 모여있는 집단이 정당입니다. 이 정당에 우리 국민의힘은 그 전에 많은 보수 정당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체적으로 이렇게 쭉 큰 대선 후보들이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노태우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외부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도 모셨습니다만은 우리 한덕수 전 총리님도 훌륭하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모셨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사실은 외부에서 큰 기업하시던 분을 저희들이 모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사실상 과거에 보수 정당 외에 밖에 다른 데 계셨었던 분을 저희들이 모셔오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처음부터 정치를 쭉 해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물론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같은 당의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은, 처음에 모셔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도 아웃사이더 외부에서 몰려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또 이회창 총재, 그 외에도 그 사이에 우리가 한때는 박찬종, 이름이 있었던 이홍구, 이수성, 이런 외부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모셨었고, 우리가 또 한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모시려고 했었었고, 물론 우리 당에서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었지만 고건 씨 같은 분도 외부에서 모셔온 분, 조순 씨 같은 분도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입니다. 보수 정당은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나 보수 정당의 대통령 됐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무리를 지어서 무리 내에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키우고 훈련을 시켜오고, 또 동기들과 아주 깊숙이 우리의 정책들을, 노선들을 함께 연구를 해오신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 주로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민주당을 볼까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자체 내에서 계속 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 자체 내에서 쭉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자체에서 커왔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또한 자체 내에서 쭉 커왔고, 자체 내에서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일단 정당의 최고의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적어도 당 내에서 오랫동안 함께 부대끼면서 많은 인맥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당이 추구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이 추구하는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일을 반복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책과 노선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자리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아웃사이더 정치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정치가 정당 정치가 제대로 뿌리 박는다든지 의회 정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다든지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적어도 60%, 80%, 80%까지는 기대 안 하더라도 적어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를 하고 있다면 괜찮아지만은 어떤 직업 중에서 어떤 분야 중에서 가장 불신받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정치권을 꼽다 보니까 기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신물을 느끼게 해요. 실증을 느끼게 해요. 그야말로 지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짝 파격적으로 외부에서 그 시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사람을 순간적으로 모셔와서 내세우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파격적이고 외부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기 있는 사람 끌어오는 것에 중점을 뒀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당에서 오랫동안 추구해왔고 지지자들이 원하고 바래왔었던 그런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상 우리 스스로도 회의를 느낍니다. 만일의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도 아까처럼 18년 동안을 쭉 일관된 정책을 펼쳤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7년 동안 또 다른 일관된 정책을 펼쳤던 전두환, 노태우 여기에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김영삼 대통령님처럼 꾸준히 정치권에서 의회 정치를 해오고 민주화 운동을 해오면서 우리 정치의 현안들을 완전히 꿰고 있는 이런 분이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경우가 좀 다르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을 한번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정치도 잘 몰라 내부 조직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인기만 가지고 와갖고 대통령이 된 뒤에 준비가 안 됐으니 어떻습니까?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자기 상식으로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국정은 적어도 말하자면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아니고 사실상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선호도, 개인의 성품과 성격, 개인의 살아온 삶, 그리고 개인이 누구한테 신세를 졌느냐 또는 개인이 누구한테 정말 나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느냐가 인사부터 정책부터 행보에 다 드러나는 사람 위주의 시스템이 아니고 개인 위주의 국정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보수 정권 들어와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 지지자들을 실망을 시키고 본인 또한 불행한 일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웃사이더 정치, 보수 정당의 아웃사이더 정치,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처럼 어쩔 수 없이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고 지지도가 낮고 신뢰를 할 수 없고 국민들이 실증 늦게 하니 외부에서 데려와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집권한 이후에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적어도 외부에서 데려오기 전에 당 내에서 제대로 된 공약 검증과 평상시에 국민들에 대한 말하자면 약속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세력 외부에서 온다손 치더라도 당 내에서 또는 보수 세력 내에서 이 사람이 과기부 장관으로 적절을 합니다. 이 사람이 기재부 장관으로 적절을 합니다. 이런 정책을 꼭 펼쳐야 됩니다. 저런 정책은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준비를 제대로 갖춰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시행착오가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회창 총재님을 포함한
예를 들어 출마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떨어진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때는 마치 그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중단돼 버리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모든 게 없었던 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개파와 파벌의 아주 극심한 대결 구도와 대립 구도와 갈등 구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21세기지 않습니까? 이제 80여 년 전에 말하자면 헌정이 돼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 보수 정당이 미국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보수당, 공화당 일지는 아닐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인재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를 절대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인재들을 먼저 발굴을 하자 이거죠. 발굴. 심지어는 10대 때부터 20대, 30대에서 여러 분야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발탁 이걸 보고 발굴이라고 하죠. 득인, 사람을 얻는 득인을 하자 그 말입니다. 발굴을 하자 그런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20대에 가면 20대 백인 정치 지도자 모임을 만든다든지 30대 가면은 50대 정치 지도자 모임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시대의 흐름과 시대 조류의 변화에 대해서도 아주 이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현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현장에서 말하자면 농민이면 농민, 노동자면 노동자, 호남이면 호남, 문화예술인들이면 문화예술인들, 지식인들이면 지식인 또는 창업과 창의를 존중해서 하는 그런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면 또 그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그 기업인들 중에서도 발굴 키우고 현장을 체험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발굴을 하는 노력도 안 하고 그다음에 훈련시키고 키우는 노력도 안 하고 인재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키우는 훈련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인물들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치고 해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겠죠. 물론 20대 정치 지도자 감으로 있을 때에도 30대 정치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무슨 경쟁? 상대방에 대한 공격, 상대방에 대한 비난, 상대방에 대한 트집 잡는 이런 아주 찌질하고 졸렬한 이러한 정치 말고 정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연합하고 언제든지 연대하고 그래서 타협할 줄 알고 그다음에 조정도 할 줄 알고 설득도 할 줄 알고 승복도 자기가 졌을 경우에 깨끗이 승복하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고 한 사람만 갖고는 안 되니까 20대 때 100명, 30대 때 50명 그리고 점차 또 중간에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켜 가지고 스스로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은 그 당에 대해서 보수 정당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 정당이 신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고 누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누가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상임위원장도 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키워야만이 그게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언제든지 잘못한 것은 고쳐가는 거 언제든지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지는 거 얼마든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코마 상태 아시죠? 지금 국민의힘은요
사실상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 어떻게 해서 당대표를 연달아서 말이야 7명째 교체를 하고 또 저기 뭡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을 7명째 교체를 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무슨 혁신위원장이네 비대위원장을 해갖고 또 7명씩 교체하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고 총선 실패하고 또 총선 실패하고 그렇게 실패해서 다수당을 뺏기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국회에서 많은 입법 독주와 입법 독재에 시달리면서도 이만큼의 반성도 없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닥치는데도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인물을 발굴해야 될지 어떤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방에서 제대로 된 인재와 인물을 고를지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미른 곰탱이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른 곰탱이가 왜 미른 곰탱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곰이 지나가는 길에다가요 바위를 달아갖고 들어놓으면은 곰이 지나가다 둥 부딪힌대요. 미련한 놈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돌아가면 그 다음에 갈 수도 있고 안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가서 부딪히고 똑같이 부딪히다가 어땠습니까? 지가 지쳐갖고 쓰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습니다. 보수 정당이 이렇습니다. 미련 곰탱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반복을 하면서도 하나도 고칠 생각을 않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국민들은 우리에게 뭘 기대를 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밤새워서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동안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어쨌든 선배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산업화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일으킨 선배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선배 국회의원들을 한 번 불러다가 자문 구하고 얘기 들은 적 여러분 들어보기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모르면서도 한 번도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선행 자기들이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물러나서 한 발 떨어져서 혼수꾼으로 보면 잘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안 했던 정치를 해봤고 의회를 해봤고 얘기를 해봤고 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를 해봤고 국정을 주도를 해본 대선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잘난 국민의힘 저 사람들은 지도 모르면서 불러다 듣지도 않습니다. 선배 정치인들 불러다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말로 모든 분야가 새롭습니다. 사이버 안보도 있고 사이버가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습니까? AI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미래 산업들, 첨단 과학 산업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산업들이 있는데 누가 전문가가 있고 과거에 어떤 대학교를 나오고 어떤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 이걸 다 합니까?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끊임없이 의원들 전체가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이 함께 아니면 상임위별로 아니면 의원 개인별로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해도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없으면 또 꼬우면 되지 뭐. 없으면 꼬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불이하게 한 달 남겨놓고 반 달 남겨놓고 2달 남겨놓고 외부에서 데려오려고 하니 그 사람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알기를 하겠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구도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겠습니까? 자, 정동혁 당 대표,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총회 국회의원님들, 송원석 원내대표님, 이게 여러분들 때만이라도 여러분 때가 바로 변화의 변곡점이었다. 여러분 때부터 달라졌다라는 그러한 기념비를 남기십시오. 이제는 꼬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20대에서 발굴할 생각을 하시고 아까 30대까지 치열한 경쟁을 시키고 그리고 내부에 말하자면 정책도 어떤 누가 오더라도 그 정책 그대로 따르면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정립하고 정돈해 놓는 그러한 보수 정당을 만들어 갑시다. 아웃사이더 대선 후보 아웃! 감사합니다.